암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암은 버섯이 땅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몸의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무작위로 나타나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독성 물질들은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데 이로 인해 암이 발생하는 것이다. 흥분, 정신적 충격, 억눌린 감정, 불규칙한 생활습관, 수분 부족, 영양 결핍, 과식, 스트레스 반응, 수면 부족, 중금속의 축적, 화학물질의 노출, 부족한 햇빛 노출 등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노폐물, 독소, 그리고 날마다 생기는 300억 개의 낡은 세포들을 제거하려는 몸의 노력을 방해하는 요인들이다. 몸의 어느 부분에서든 이런 죽은 세포들이 쌓이면 자극, 부어오름, 염증, 궤양, 그리고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점진적인 반응을 나타난다. 다른 질병들처럼 암은 독성에 의한 위기 상황일 뿐이다. 암은 우리 몸이 신진대사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 그리고 죽은 세포들을 적절히 제거하지 못해서 쌓인 독소와 산성 화합물들을 스스로 제거하려는 우리 몸의 마지막 시도다. 암은 항상 우리 몸이 독성에 중독된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것은 절대로 질병의 원인이 아니다. 그보다는 건강에 해로운 신체적 상황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암을 질병의 원인으로 몰아치료하는 것은 마치 더러워진 붓으로 닦는 것과 같다. 이미 독성 물질이 넘쳐나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몸을 치료하기 위해 또 다른 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물론 여러분은 더러워진 그릇을 내다버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새로운 식사를 차려야 한다면 요리를 준비할 그릇이 없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암을 죽이려는 시도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점진적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대부분의 경우 치료받는 환자까지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의료기관들의 엄청난 노력과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지난 50여 년간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수술을 하면 확실히 악성 종양과 거기에 쌓여있는 온갖 독성 물질들을 중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많은 경우 상태가 호전됨에도 불구하고 외과적 수술이나 다른 중요한 두 가지 치료법은 암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다. 토니 스노우 전 백악관 대변인에게 일어났던 일이 누구에게든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암 환자는 선곡적인 치료에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는 계속해서 자기 몸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이전처럼 독성 물질을 다시 몸속에 축적시킬 것이다. 이미 충격적인 공격을 받았던 면역 체계는 두 번째 공격을 막아내기 힘들다. 하지만 그로 인해 암 환자가 죽는다 해도 그것은 사실 암이 그를 죽였다기보다 치료되지 않은 원인이 그를 죽였다고 봐야 한다. 현재 암에 대한 의학적 치료의 완치율이 엄청 낮은데도 불구하고 종양을 제거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다고 암 환자에게 약속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만이다. 환자에게 정상적이고 튼튼한 세포들이 손상을 입은 비정상적인 세포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종양 세포는 영양분, 물, 산소, 그리고 활동할 공간이 부족해서 공황 상태에 빠져있는 세포들이다. 우리 자신이 그렇듯 생존은 그들의 유전적 본능이다. 그처럼 산성이 강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손상을 입은 세포들은 어쩔 수 없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독성 물질을 비롯하여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게 된다. 그들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세포였을 때 필요했던 것과 비교하여 포도당, 마그네슘, 칼슘 같은 영양소를 조직액으로부터 더
더 많이 빨아들인다.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똑같은 크기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암세포는 15배의 많은 포도당을 필요로 한다. 암세포는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포도당을 발효시키는데 이것은 우리가 화석 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얻는 것만큼이나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심한 방법이다. 그 과정에서 암세포 근처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이 쇠약해지고 결국 기관 전체가 영양소의 고갈 및 영양 결핍 혹은 낭비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악성 종양은 세포 분화와 증식을 위해 항상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특히 설탕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 공급원 중 하나다. 설탕에 대한 갈망은 지나친 세포 활동을 나타내는 표시이고 많은 양의 설탕을 먹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결국은 자신들의 몸속에 있는 종양을 키우는 셈이 된다. 암세포가 인간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게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의학적 치료가 그들을 파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주 원인이다. 하지만 막힌 동맥이 심장질환의 진짜 원인이 아닌 것처럼 암세포 역시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장본인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는 더 일찍 죽음을 맞이했을 폐색이 심해진 몸이 좀 더 오래 살아남는데 암세포가 도움을 준다. 암세포가 모여들어 종양을 만드는데도 면역체계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그들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유일한 합리적 설명은 암세포가 독성 물질로 가득한 몸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은 이를 설명해줄 분명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독버섯의 역할이다. 독버섯을 먹었을 때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들을 포악하다거나 사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숲에서 자라는 이 버섯들은 토양과 물,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독소를 흡수한다. 그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에서 매우 중요한 생태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버섯들의 이러한 세정 효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존재 덕분에 숲속의 생명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사실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의 생존은 독버섯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암 역시 포악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버섯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한순간에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독성 물질들을 흡수하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건강한 정상 세포가 갑자기 독성이 강한 악성 세포로 바뀌는 것은 절대로 그들의 선택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우리 몸에 즉각적인 참사를 막기 위한 차선책일 뿐이다. 몸이 죽는다면 그것은 암 때문이 아니라 암을 이끌어낸 근본적인 다른 원인들 때문이다. 점점 늘어나는 그들의 어려운 임무를 계속 수행하려면 건강한 다른 세포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종양세포를 키울 필요가 있다. 그들의 활동이 없다면 장기는 이미 약해진 부분의 기능을 멈추게 될 것이다. 암세포의 일부는 심지어 종양 덩어리를 형성하여 많은 독성 물질들로 인해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몸 안의 다른 부분으로 옮겨줄 림프액 속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이렇게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전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암세포는 그들이 생존할 수 있고 특이한 구조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한 환경인 독성 물질이 많은 비옥한 토양에서만 자라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들은 젖산과 쌓여있는 세포, 잔해물과 같이 폐색되어 있는 신진대사 노폐물을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독성이 있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변이를 일으킨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 만약 면역체계가 자신을 대신하여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인 이들 별동부대를 파괴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다. 종양이 없으면 죽은 세포의 잔해들이 쌓여 만들어진 많은 양의 독성 물질들이 혈관벽에 구멍을 내고 혈액 속에 스며들어 사람을 몇 시간 혹은 며칠 안에 죽게 만들 수도 있다. 암세포 역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DNA에서 내리는 간단한 명령 하나로 그들은 엄청난 속도로 진행하던 세포 분할을 곧바로 멈춘다. 종양은 누구도 죽이지 않는다. 우리는 앞에서 암세포에는 무엇인가를 파괴하는 무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게다가 종양에 있는 세포들 대부분은 악성 세포가 아니다. 암세포는 조직을 형성할 수 없고 조직을 형성하는 것은 건강한 세포만 가능한 일이다. 정상 세포가 함께 붙잡아주지 않으면 종양이 존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립선이나 폐에 생긴 종양에 포함된 암세포는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가 되지 못한다. 종양은 혈액과 림프액, 그리고 조직액 속에 순환하거나 쌓여있는 독성 물질들을 빨아들이는 스펀지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독성 물질이야말로 진짜 암이고, 만약 종양이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몸속을 돌아다닐 것이다. 종양을 제거하면 진짜 암은 그대로 남아 새로운 종양이 생길 때까지 몸속을 순환한다. 이런 독성 물질들이 만들어낸 종양만 제거했기 때문에 진짜 암은 이제부터 몸을 파괴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의학적 치료와 진짜 암에 대한 무시가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다. 암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지만 암의 원인은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다. 다시 한번 반복하건대 종양 속에 있는 암세포는 해로운 것이 아니며 종양을 잘라내 없애버리거나 독성 물질로 공격하는 것은 진짜 암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속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상적인 소화 기능과 배설 기능을 되살림으로써 진짜 암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이 생존하려는 자연스러운 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암세포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몸은 종양을 제거하기보다는 종양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 생존 전략 중 하나로 어쩔 수 없이 암세포를 성장시켜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생존을 위해 곤란을 무릅쓰고 한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와 같은 자기 보호를 위한 최후의 시도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종양은 의학적 치료에 개입 없이도 저절로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몸속에 암세포를 지니고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불행히도 우리가 질병으로 알고 있는 우리 몸의 치유 체계를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암 치료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암은 질병이 아니다. 매우 흔치 않은 현상이지만 암은 분명 효율성 높은 생존 메커니즘이며 자기 보호 수단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복잡한 시스템인 인간의 몸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조금만 더 신뢰를 줄 필요가 있으며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 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모든 진행 단계를 가로막다가 부적절한 죽음을 맞이한다. 질병은 단지 막혀있는 독성 물질들을 배출하려는 우리 몸의 수많은 시도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증상을 없애는 방법으로 이러한 독성 물질들이 빠져나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면 우리 몸은 질식하여 결국 생체 기능을 멈추게 될 것이다. 우리 몸은 선천적으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기질과 능력을 갖고 있다. 의학적 치료는 이 같은 몸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에 힘을 보태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대의 의료 모델은 도와주고 지원하기보다 억제하고 간섭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억제와 간섭의 원리는 특히 현대의학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있고 우리가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많은 것들에도 적용되고 있다.